구체적으로는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시험은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이 왼쪽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시험은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추구해야 될 교육적 가치가 성적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베이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초등학교에서 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찬성팀의 안정현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학원도 많이 다닐 수도 있는데 그것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경우에는 사교육비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너무 진지하게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즐기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의 교훈은 거의 비슷합니다. 슬기로운 어린이, 그리고 예의 바른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입니다. 시험을 많이 보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서 많이 슬기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에는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보기 전 대부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것만으로는 평소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벼락치기나 그렇게 전날에 많이 공부를 해도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공부를 하루만 안 해도 점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대팀의 신영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험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상관하지 않고 학생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에서 학습한 지식을 적용하고 능력과 지식을 통해 그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험은 단지 진짜 실력을 알아 자신이 모자란 점을 보충하고 잘못된 점을 족치기 위해서일 뿐, 자신의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초등학생일지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을 보면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시험을 남보다 못 보았다면 그만큼 지식이나 이해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셋째, 사람들은 거의 모두 공부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간혹 독창성, 창의성을 갖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모든 학생이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꼭 시험을 봐야 합니다. 또 계속 시험을 보고 틀린 것을 고치는 것이 점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62.2%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쪽지 시험 수행평가만 보았을 때 학생들의 점수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넷째,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서 시험 점수가 높았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낮을 때 느끼는 중압감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학생의 상태는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중압감을 미리 초등학교 때 준비와 검토를 하여 나중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초등학생은 시험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시험을 통해 친구의 성적과 비교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스트레스가 올 수는 있지만 크면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미리 초등학교 때 미리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받을 나중의 일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나중에 삐뚤어져서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평소에 그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다녀도 짬짬이 시간을 낼 수 있어서 체험학습 같은 거나 그런 거에 아까 말했듯이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중에서는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니느라 그런 시간이 없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 학원에 다니면서 그 학원에 쉬는 시간 같은 때가 있으면 그 쉬는 시간에 짬짬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좀 쉴 수 있습니다. 아까 시험을 할 때 벼락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벼락치기를 했을 때 시험 점수가 확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험을 봤을 때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평소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하였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폐지되어야 한다의 찬성 쪽의 정원재입니다. 우선 이 반대쪽에서 시험이 공부에 대한 총정리가 가능하고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시험 직전에 해가지고 일명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더 성적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그 예로 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학원에서만 합니다. 근데 학원은 돈이 듭니다. 소비하는 돈의 비중에 교육비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등수로 시험이 등수가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교당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말이 거꾸로 됩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됩니다. 사람들이 공부는 인생이 성공이 되고 모두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창의성과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창의성을 기르려면은 이런 시험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굳이 그 시험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2% 정도의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은 다른 평가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시험 점수가 높았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그럼 이게 행복이 성적순이다. 이 말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요. 시험만 보면은 너무 자신이 배우는 것만 그 부분이 발달이 되고, 나머지 부분인 창의성, 다양성,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는 거, 이런 게 발달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저는 시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시험 제도는 있어야 한다의 팀 이선민입니다. 시험 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제도가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에서는 그 공부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성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많은 시험을 거치게 될 텐데 그때는 더욱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해 본다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좀 더 익숙하게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험을 보는 걸 총정리라고 저희는 말했는데 반대팀에서는 벼락치기를 할 때면 그게 성적이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시험 문제는 그 문제집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독창성을 좀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이나 모자란 점을 복습 암기할 수 있어서 시험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경쟁사회일 만큼 독창성과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좀 공부가 밑바탕이 되어야지 나중에 커서도 조금 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신문사에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중간 기말 폐지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어보았는데 이 중간 기말이 있어야 한다는 62.2%가 나왔고 그 중간 기말 폐지를 해야 한다는 24%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생님들은 중간 기말고사를 폐기하면 학교별 격차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슬기롭게는 되지만 튼튼하고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선생님들께 인사와 그런 것을 예의 바른의 어린이의 기본 밑바탕이 되고 또 튼튼한 것은 학교의 체육 시간이 일주일마다 2-3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하고 시험 문제하고 달라서 창의성과 독창성이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그 문제집에 나오는 원리 그 핵심은 시험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독창성은 늘 수 있겠지만 조금밖에 못 늡니다. 하지만 다른 평가들, 실기평가나 일기쓰기, 말하기, 연극 이렇게 다른 시험이 아닌 다른 평가들이 저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훨씬 더 많이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령이 점점 올라갈수록 그 똑같은 원리인데 조금 더 변형이 돼가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지 전 이 시험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유명한 위인들 중에 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신문 기사에서 세계 지식 포럼에 대한 기사를 쓴 걸 봤는데요. 그 세계 지식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어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한국은 학령 인플레가 많다고 하지요. 거의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중퇴한다. 저는 뭐란 말입니까? 라고 그 사람이 농담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학력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창의성과 독창성을 기르는 것만이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길러야 하는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중퇴를 했으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좀 더 독학을 했을 것이고 좀 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공부를 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는 안 갔고요. 그 사람이 독학을 됐다 하면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아니겠죠. 더 창의성과 독창성을
비례는 자기가 그거 다 균형이 안 잡힌 성장을 바로잡기 위한 공부를 했겠죠. 저는 찬성팀의 송혜원입니다. 저희 팀은 초등학교에서 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시험 공부 때문에 학원도 다니게 되는데 이것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초등학교 때는 너무 진지하게 또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시험에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험 성적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심으로 웃으면서 공부하는 게 더 바람직한 교육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 점수는 평소 실력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시험을 보기 전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단원평가가 그런 예입니다. 반대팀의 이유로는 시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총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강조점은 우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그 공부하는 과정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 독창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곳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시험으로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함으로써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반대팀에서 하였는데, 초등학교 때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독창성을 키워 성공한 위인들도 많다고 저희들은 반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의 반대팀에 속해 있는 홍유빈입니다. 먼저 반대팀의 의견을 요약해보면, 능력과 지식을 통해 학생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시험 점수가 높으면 학생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의견 중 시험 점수가 높으면 학생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시험 점수가 높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 못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못 보면 못 본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틀렸나,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시험을 본 뒤에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학생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중 시험을 보고 나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선생님은 그것 대신 최선을 다했다, 뭐 열심히 했다 이런 말들을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시험을 못 봐도 열심히 했다고 격려해주죠. 하지만 학생들은 성장기 학생들입니다. 아직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런 격려를 받고 다음번에 만회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극소수입니다. 별로 사람이 없고요. 어느 정도 어떤 아이들은 생각이 짧습니다. 잘 본 애들은 나 잘 봤다. 이제 이대로만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못 본 애들은 나 못 봤네. 더 공부해야지. 끝입니다. 그리고 너무 생각이 깊은 아이들은 더 나갑니다. 잘 봤으면 우쭐댑니다. 그리고 못 봤으면 크게 좌절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밖에 말했듯이 시험을 보는 것은 단지 자신이 그 시험을 잘 봤다고 우쭐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자란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인슈타인을 예를 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안 다녔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그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며 독창성을 길러서 성공한 예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아인슈타인은 저희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독창성을 키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독창성을 키우게 된 그런 공부는 무엇입니까? 실험 같은 것을 했겠죠. 저는 찬성팀의 정원재입니다. 저는 우선 반대팀이 내놓은 것에 대해 반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의 주장을 강조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팀에서는 시험 폐지 시 학생들한테 평가를 잘 못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평가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험으로 인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본 사람들한테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잘 본 학생들은 생각이 짧아서 시험 잘 보면 저하고 못 보면 싫어하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팀은 체험학습이나 일기쓰기, 연극하기, 말하기 이런 다른 평가 방법들이 학생들의 부족한 창의성과 독창성을 더 발달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더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며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길러서 나중에 커서도 더 균형 잡히게 발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모르겠다. 저는 시험 제도에 있어야 한다의 팀 이선민입니다. 먼저 상대팀에서 과도한 시험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이 힘들어진다고 하였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더욱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답변을 잘 해주시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시험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학원을 많이 다닌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하였는데 이렇게 학원 공부를 하게 되어 나중에 좀 더 밑바탕이 되어 좀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창성을 키우는 그런 종류에서는 연극과 일기쓰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연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더욱더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할 수가 있고요. 일기쓰기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 같은 경우처럼 한 번에 갑자기 일기를 쓴다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 창의성과 독창성을 키울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은 그때야서 이렇게 자기가 잘 봤다고 우쭐거리는데 하지만 저희 팀은 오히려 그렇게 울줄대는 아이들은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줄대는 아이들보다는 시험을 잘 봐서 나중에는 더욱더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봐야겠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이제 진보를 일으켰는데 선생님이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은 아마 학생들도 다 기억을 하겠지만은 맨 처음에 우리 디베이트 할 때 4분 발언을 해야 될 때 사실 1분도 안 하고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바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는 오늘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간을 잘 맞춰서 얘기를 한다. 발언의 양을 충분히 한다.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한다. 이런 점을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잘 하는 게 뭐냐면은 전에는 처음에 발언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다 끝났다고 싶어가지고 다들 이제 좀 잠깐 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받아 적고 메모하고 이런 것이 생활화가 돼가지고 이 노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이라면은
첫 번째로는 오늘 첫 번째로 TV에 나와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자신감 있게 말하는 태도는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도 많이 노트 쪽을 쳐다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자신 있게 말하기에 첫 번째 조건은 얼굴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것, 아이 컨택트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런 점을 좀 더 염두에 두어주기 바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원재야. 그 원재가 아까 교차 질의를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무려 1분에 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차 질의를 3분을 주는데 한 사람이 질문에 1분을 써버리면 그러면은 그 왕성한 교차 질의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교차 질의를 할 때는 질문을 할 때도 그렇고 답변을 할 때도 그렇고 포인트 있게 한 15초 정도짜리의 질문으로 그리고 15초짜리 정도의 답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길게 장광설을 늘어놓는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짧고 조리 있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수고했는데 이제 끝나는 마당에 오늘 디베이트한 서로 친구들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